중동 정세와 글로벌 총정리. 오늘은 이란 전쟁과 이에 따른 중동 세력 판도 그리고 전 세계 대륙별 이해 관계를 완벽히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중동 소식, 솔직히 봐도 헷갈리시죠?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왜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걸까요? 그건 지금의 중동 갈등이 단순히 종교나 영토 싸움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이권이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지구촌 체스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내부의 숨막히는 파벌 싸움부터 미중로 강대국들의 은밀한 세법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여기에 중동의 불꽃에 벌벌 떠는 유럽과 아프리카 이념 전쟁터가 된 남미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려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속사정까지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어떤 중동 뉴스가 나와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중동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동 내부입니다. 중동 내부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로 나뉩니다. 중동 갈등의 뿌리를 알려면 먼저 두 검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봐야 합니다. 먼저 이란 중심의 시아파 세력입니다. 이란을 축으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뭉쳐 있는데 이들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강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을 띠며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란을 축으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반대로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 세력이 있습니다.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 세력, 아랍에미레이트, UAE, 요르단, 이집트 같은 나라들인데요. 전통적으로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죠. 최근에는 힘을 키우는 이란을 막기 위해서 과거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으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란의 전략은 독특합니다. 직접 싸우기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무장 단체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을 선호하죠. 최근 중동의 전쟁에서 이 단체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붙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북쪽 국경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대리 세력입니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홍해의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물류망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적들과 손을 잡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최대 주적인 이란과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자신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생존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랍 국가들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 사우디 등과 비밀리에 협력하거나 공식 수교를 맺는 등 과거의 적들과 손을 잡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중동에 개입합니다.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건 그 뒤에 거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먼저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에너지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미군이 직접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란과 밀착해 무기를 공급받는 것은 물론 중동이 시끄러워질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재자 이미지를 쌓으려 합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를 돕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에너지 통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꽃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곧장 연결됩니다. 중동 전쟁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먼저 북한은 저항의 축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에 사용한 F-7 로켓 등 북한제 무기가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죠. 북한은 이란과 미국의 미사일 핵 기술을 공유하는 반미 연대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동의 정신이 팔린 사이를 틈타서 한반도에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와 방산 기회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도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느끼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천궁2 같은 고성능 무기를 사가며 K 방산에 큰 손이 되고 있죠. 우리는 에너지 확보와 우방국 지원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물가와 난민 유입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리적으로 중동과 맞닿은 유럽은 전쟁의 파편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습니다. 우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끄는 유럽은 이제 중동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유럽의 장바구니 물가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또 하나는 난민 문제입니다. 전쟁이 커지면 수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오고 이는 곧 유럽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극우 세력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동을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통로로 봅니다. 신흥 강자 인도는 중동을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함께 추진 중인 IMEC 프로젝트입니다. 인도의 물건을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보내는 거대 경제 회랑인데 중동 전쟁이 터지면 이 미래 전략이 통째로 끊기게 됩니다. 또한 인도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란의 항구를 개발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눈에 중동 전쟁은 자신들의 경제 대국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셈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중동 전쟁의 불똥이 가장 먼저 튀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중동과 맞닿은 아프리카, 특히 홍해 연안 국가들은 중동 정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우선 홍해 물류 마비가 심각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하면 아프리카 동부 국가들의 항구 수익이 깎이고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또한 사우디와 이란 같은 중동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금을 대며 자기 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동의 갈등이 아프리카 내부의 정치 불안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가세해서 아프리카 내의 반서방 벨트를 구축하려 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난민은 중동 이슈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바라봅니다. 남미는 지리적으로는 중동과 가장 멀지만 남미 국가들은 중동 문제에 아주 민감하고 극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같은 반미 성향 국가들은 이란을 미국에 맞서는 동지로 여기며 군사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가자 지구 위기가 심해지자 볼리비아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끊었고 콜롬비아도 칠레도 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중동 문제를 제국주의의 피억압자 대결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유국인 브라질 등이 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는 동맹의 의리와 내부적 실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우방이면서도 다문화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지하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미국과 미세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에너지의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LNG 수출국이라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정작 호주 국민들은 국제 가격이 연동된 비싼 가스비를 내야 해서 불만이 큽니다. 게다가 중동계 이민자가 많아서 국내에서 찬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는 등 사회 통합에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중동의 갈등을 자국의 생존 문제로 체감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동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종교적 연대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이슬람 국가들은 이번 이란 전쟁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서적 결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혼란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다시 활동할까봐 안보 당국은 초비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태국과 베트남 같은 제조 강국들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에 취약합니다. 특히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과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은 하나로 연결된 에너지 고속도로이기에 중동이 막히면 동남아 물동량도 한꺼번에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중동의 사막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로켓이 중동을 날아다니고 홍해가 막히며 우리의 주유소 기름값이 요동칩니다. 인도의 경제 야심과 동남아의 이슬람 연대 그리고 저 멀리 남미의 이념 갈등까지 지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연결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복잡한 지도를 읽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